다음 편은 두 번째 편입니다. 두 번째 편 존한입니다. 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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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를 보존한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은데, 한나라를 보존한다. 뭐 일단 읽어보죠. 한나라를 보존한다. 한나라가 진나라를 섬긴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서쪽 진나라죠. 그동안 출정했을 때에는 방패 역할로 진나라를 지켰고, 안에서는 자리깔개 역할을 다하여 진나라를 편안하게 했습니다. 자리깔개 역할. 또 진나라는 단독으로 정예병을 출정시켜 영토를 취하고, 한나라는 그 명령에 따랐을 뿐인데, 그 결과는 한나라가 세상으로부터 모든 원한을 사고 공적은 모두 강한 진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한나라는 진나라한테 되게 가까이 붙어있는 나라였어요. 이제 한나라는 옛날에 북쪽 진나라, 지금 얘기하는 서쪽 진나라 말고, 통일한 진나라 말고 북쪽에 있던 진나라가 세 나라로 분열돼서 나온 조위한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조위한 중에 그거죠. 그 힘이 제일 약한 나라였죠. 땅도 좁고, 거기다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한 끝발하는 진나라 옆에 붙어 있으니까 나라도 위태위태하고, 그래서 전국 치롱은 각자가 전부 다 이제 그 한 끝발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연나라가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예를 들면 제나라를 쳐바를 때 제나라가 선왕 때처럼 잘 나갈 때도 있었고, 초나라가 한 끝발할 때도 있었고요. 위나라하고 조나라가 이제 진나라를 쳐바르고 다닐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한나라는 그럴 때가 없습니다. 존나 불쌍한 나라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설명이 나오는 겁니다. 자, 또 한나라는 공물과 부역을 바치고 있으니 진나라에 속한 한낱 고을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군현의 번역이네요. 그런데 요즘 신이, 귀국의 신하들이 꾀하는 계획을 들은 바에 따르면, 서쪽 진나라의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까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토벌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조나라는 사조를 모으고 합종한 무리들을 양성하며 천하제후들의 군사와 연합하고 있습니다. 진나라가 약해지지 않으면 천하의 제후는 반드시 종묘가 망할 것으로 알고 서쪽의 진나라를 치고자 모의한 지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만약 조나라로부터 받을 재앙을 그대로 두고 내신,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신하, 안쪽의 신하, 집안 신하, 신하와도 같은 한나라를 친다면, 공격한다면 천하의 제후들은 조나라의 계책이 옳다고 여길 것입니다. 한나라는 작은 나라로서 천하의 제후들이 사방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임금은 부끄러움을 참고, 신하는 괴로움을 견디며 위아래가 서로서로 걱정을 나누어 가진 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수비를 단단히 하고 강적을 경계하며 많은 것을 축적하여 두면 물론 성곽을 쌓고 성 밑에는 깊은 도랑을 파서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 한나라를 공격한다고 해도 한 해 만에 멸망시킬 수는 없을 것이므로 성곽 하나를 함락하고 물러난다면 진나라의 권위를 세상이 깔보게 될 것이고, 너 그것밖에 못했냐 그런 거죠. 그렇게 되면 천하의 제후들은 진나라의 군사를 치려고 덤빌 것입니다. 한나라가 진나라를 배반하면 위나라가 이에 호응할 것이고, 조나라는 제나라의 의지에서 근거지를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나라와 위나라의 반역이 조나라를 돕는 것이 되고, 제나라의 힘을 빌려주는 꼴이 되니 그 결과 제후들의 합종을 굳게 만들어주어 진나라에 대항하게 하여 강한 것을 다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조나라에는 복이 되고 진나라에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물은 나아가 조나라를 공격해도 취하지 못하고, 물러나 한나라를 공략해도 함락시킬 수 없게 되면 강적을 격파할 정예병들이 들판에서의 전투에 지치고 보급품을 나르는 무리들은 피로에 지쳐 내공을 못하게 됩니다. 아마 뭐 이거는 안에서 이제 군대를 보조할 수 없다 뭐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자, 지치고 약해진 군사들을 끌어모아 두 강대국인 제나라와 조나라에 대적하게 되는 셈이므로, 그것은 한나라를 멸망시키려던 귀국의 진나라의 당초 의도와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참으로 귀국의 대신이 계획하는 대로 한다면 진나라는 반드시 천하제후들의 공격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폐하라고요? 폐하께서 비록 돌과 쇠처럼 허물어지지 않고 살아계시더라도 천하를 통일하는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한나라는 진나라한테 제일 먼저 먹힙니다. 제일 가까우니까요. 가깝고 약하니까. 비천한 신의 어리석은 헤아림으로는 누군가를 형나라, 초나라의 사신으로 보내 요로에 있는 대신에게 중요한 자리에 있는 뭐 그런 말이겠죠. 후한 뇌물을 줘 지금까지 조나라가 진나라를 어떻게 속여왔는지를 밝히고 한편으로는 위나라의 인지를 맡겨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한 뒤에 한나라를 거느리고 조나라를 공격한다면 조나라가 비록 제나라와 하나가 되어 막더라도 걱정할 정도는 되지 못합니다. 이 두 나라 문제가 끝나면 한나라는 문서 한 장으로 평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진나라는 한 번 행동하여 조나라와 제나라 두 나라를 멸망시키는 형국이 되고 형나라와 위나라도 반드시 항복하게 될 것입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군사는 흉기다라고 했으니 그것을 불임에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진나라는 조나라와 서로 대적 관계에 있는데 다시 제나라가 이에 가담하고 지금 다시 한나라마저 등을 돌린다면 형나라와 위나라도 굳게 맺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 만약 한나라와 싸워 이기지 못하면 그 재앙은 오래갈 것입니다. 계략이라는 것은 이를 성사시키는 결정적인 바탕이 되므로 깊이 살피지 않으면 안됩니다. 조나라와 진나라의 강약을 정하는 일은 또한 올 한 해 동안에 있습니다. 또한 조나라가 여러 제후와 더불어 진나라를 멸망시키려는 음모는 벌써 오래된 일인데도 무릇 한나라를 치는 것으로 여러 제후에게 약점을 보이게 된다면 위험한 모험이 아닐 수 없고 계책을 세웠다가 여러 제후들에게 진나라를 의심토록 한다면 위태롭게 이를 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졸책이라는 것은 졸렬한 계책이요. 나쁜 생각이죠. 나쁜 방법. 졸책을 내보이는 것은 제후들에게 진나라에 강한 것을 인식시키는 일이 못됩니다. 신은 폐하께서 아무쪼록 이 일을 깊이 살펴주시길 바라고 있습니다. 무릇 한나라를 공격함으로써 합종한 여러 나라에게 틈을 보이는 빌미가 된다면 후회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지금 한나라를 공격해서 멸망시키려고 그러는데 한나라를 공격하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네 치부밖에 못 보이게 될 것이다. 만약에 한나라를 공격해서 이제 네가 한나라를 잡아먹지 못하면 다른 다섯 나라들이죠. 다섯 나라들한테 이제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망신이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니들을 얕보게 돼가지고 내일은 니들이 공격받게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깝치지 말고 이제 다른 나라부터 공격해라 라고 이제 공격의 화살을 돌리려는 말 같네요. 쉽죠, 그죠? 말은 되게 쉽습니다. 좀 길고 번잡하긴 한데요. 이거는 이제 뭐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주장을 하는 방법이라서 굳이 우리가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장사보다 낫다고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 의미가 쉽다고 항상 좋은 글은 아니야. 반대로 이제 의미가 어렵다고 나쁜 글도 아니고요. 장자는 그리고 의미가 쉽잖아요. 자, 일단 요까지가 상소문인데 근데 여기 또 그런 요 뒤쪽에 조난편의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요런 게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네. 원문이 이렇습니다. 부 이사 상 진왕서 부라는 거는 이제 부록 그런 말입니다. 덧붙인다 그런 말이고 이사는 사람 이름이죠, 그죠? 상이라는 건 올린다는 말이고 진나라 왕에게 올린 글을 이제 올린다 그런 말이네. 부록으로 실른다 그런 말이지. 자, 부록으로 이사가 진나라 임금에게 올린 상소를 실른다. 진나라 시황제께서 명령하시기를. 시황제야? 소이 한객지소 상서 서언 한지 미가거 하신사 신사 심이위 불연진지유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시황제라는 그런 말이 어딨냐?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 시형제라는 말 없습니다. 자, 신왕께서 명령하시기를 한나라에서 온 사신, 그리고 여기도 한비란 말이 없고요. 그냥 이제 한나라에서 온 손님이 올린 상서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지금 이걸 그러니까 한비가 썼다라는 걸로 의역을 해서 이제 그 올린 것 같은데, 일단 이사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고요. 이사라는 사람 이름은 나오는데 한비라는 사람은 나오지는 않네요. 일단 읽어보죠. 자, 한나라에서 온 사신이 올린 상소문, 한나라를 탈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대해서 신 이사에게 논의하여 보라는 뜻을 내리셨습니다. 신의 의견으로는 그것은 매우 마땅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다. 그런 말이죠. 우리 진나라가 한나라를 포용하고 있는 것은 마치 사람이 내장 안에 병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주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빨리 멸망시키기 낫다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괴로워 마치 습지에 사는 것 같고 수맥 위에 사는 것 같고, 제거하지 않은 채 급하게 달려가야 할 일이 생길 경우 발작하고 말 것입니다. 무릇 한나라는 진나라에게 비록 신하로서 따르고는 있지만 지금까지 진나라의 해독이라는 거는 해하고 독이요. 독을 푼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이제 해두는 거, 아주 나쁜 거, 진나라의 아주 나쁜 것이 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만약 갑작스러운 이변이라도 일어나면 한나라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진나라가 조나라와 대적 관계에 있어 형소라는 건 아마 초나라를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조나라가 사신을 제 나라에 보내어 조나라와의 국교를 끊도록 설득하고 있지만 그 성패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형소라는 게 이게 사람 이름인 것 같은데. 잠깐만, 한번 찾아볼까? 난 처음 들어본 사람인데. 형소 라고 치니까 형사소송법이 처음 나오네. 뭐 이따 뭐 사람 이름인 것 같아요. 자, 형소가 사신을 제 나라에 보내어 조나라와의 국교를 끊도록 설득하고 있긴 하지만 그 성패를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신이 보기에는 제 나라와 조나라의 국교를 우리 사신인 형소, 맞네, 사람 이름 맞네요, 형소 한 사람의 힘으로는 반드시 끊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끊지 못하면 진나라는 제 나라와 두 나라와 모두 대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라는 진나라의 의리로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힘에 눌려 부득이 복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나라와 조나라 두 곳에 오롯이 힘을 쏟는다면 한나라는 반드시 내장 속에 어쩔 수 없는 병과 같이 큰 독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가 형나라와 공모하고, 초나라죠, 제후들이 이에 동조한다면 진나라는 반드시 다시 효세의 재앙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효세의 재앙이라는 것은 아마 육국연합군한테 밀려가지고 효산 안쪽으로 짱 박혀 있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마 그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효세의 재앙. 한비가 진나라에 온 것은 이라고 여기 또 나와 있는데, 잠시만요. 여기는 또 비라고 나와 있네요. 여긴 나와 있네. 아까 앞에 문장이 즉 진필 복 현인가 견인지 모르겠다. 아무튼 효세 지환, 효세의 우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비지레야라고 되어 있네요. 비지레야. 여기서 비라는 게 아마 한비라는 의미일 테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제 안일비자가 나올 이유가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한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맨 앞쪽에서도 아마 한비의 상소문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한비가 진나라에 온 것은, 요거 한비가 한비자입니다. 우선 확실하게 한나라의 존속을 보장받아 그 공로로 한나라에서 중용되고자 해서입니다. 변설과 미사를 늘어놓고 부정을 감추고 계책을 꾸며 진나라로부터 이득을 낳고 폐하의 틈을 엿보아 한나라에게 유리한 것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선 그러면 그 진왕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시황제가 맞겠네요. 일단은 이때는 진왕정이겠죠. 자, 무릇 한나라와 진나라의 국교가 친밀해지면
한비가 자기 나라에서 중용될 것인데 이것은 자기를 생각해서 꾸며낸 간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신이 보기에 한비의 언론에는 사설, 사악한 말과 궤변에 가득 찬 재능이 뛰어납니다. 신은 오직 폐하께서 한비의 궤변에 흘려 그의 도둑 같은 욕심을 믿은 나머지 실정을 자세하게 살피지 않으실까 두려울 따름입니다. 지금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우리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어느 나라를 칠 것인가를 밝히지 않는다면 한나라의 요로에서 일하는 중요한 곳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진나라를 섬기는 계책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 신 이사가 제가 사신으로 가서 한나라 임금을 뵙고 진나라에 입조하여 대왕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께서 그를 접견하게 되면 그대로 볼모로 잡아 보내지 않고 있다가 얼마가 지난 뒤에 사직을 맡은 중신을 불러 한나라와 흥정하게 되면 많은 영토를 쫓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장수인 몽무에게 명하여 동부의 군사를 모아 국경지대에서 군세의 위력을 드러내면서 공격의 행방을 밝히지 않는다면 제 나라는 겁이 나서 조나라와의 국교를 끊으라고 설득하는 형소의 계책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군사를 일으키지 않아도 한나라는 위력에 눌려 속령이 되고 강국인 제나라는 의리를 내세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제후들에게 전해지면 조나라는 놀라서 간담이 서늘해질 것이고 형나라는 자신을 잃게 되어 반드시 진나라를 섬기는 계책을 세울 것입니다. 형나라가 도와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위나라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제후들은 누에가 뽕나무 잎을 먹듯이 천천히 침략해 들어갈 수 있으며 조나라와는 같은 힘으로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폐하께서는 어리석은 신의 계략을 깊이 살피시어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라고 상수했다. 진나라는 마침내 이사를 한나라에 보냈다. 진수 유인가? 사한야 이사를 한나라의 사신으로서 보냈다. 견자인가? 모르겠다. 자, 그리고 또 뒤에 글이 또 있어요. 또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잠시만요. 여기는 원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도 또 부록인데 이사 상한왕서 이사가 한나라 왕한테 올린 글을 실른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부록으로 이사가 한나라 왕에게 올린 상소문을 실른다. 이사는 진나라의 시황제의 명령을 받고 한나라 임금에게 온 뜻을 알렸으나 배알할 수가 없어 이때는 진왕정이겠죠? 상소문을 바쳐 아뢰었다. 만날 수가 없었다네요. 옛날 진나라와 한나라는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하나로 묶었기 때문에 서로 침략하지 않았으며 천하의 지우들도 감히 침범해 오지 못했는데 이와 같기를 여러 대를 이어왔습니다. 지난날 5나라의 제후들이 연합하여 한나라를 공격했을 때에도 진나라는 군사를 일으켜 도운 일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영토는 사방 천리도 안 되는데도 천하의 제후들과 같은 서열을 끼어 임금과 신하가 모두 아무 탈 없이 보존되는 까닭은 대대로 게을러서 진나라를 섬기도록 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한나라는 좀 많았는데 니들이 살아남은 것은 진나라하고 친하게 지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태도가 아주 족같네. 중국 놈들이 하는 말 같잖아. 자, 그런데도 지난날 5나라 중국 놈이네 생각해보니까 5나라 제후들이 연합하여 진나라를 공격했을 때 한나라는 오히려 제후들 편에 가담하여 술선하여 진나라를 향해 함곡관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나 제후들의 군사가 지치고 힘이 빠져 어찌할 수 없어 퇴각했습니다. 그 얼마 뒤에 두창이 진나라의 재상이 되면서 군사를 일으켜 지난날 천하의 제후들로부터 받은 원한을 갚고자 먼저 형나라를 공격하기로 했습니다. 형나라는 조나라죠. 두창이 누구지? 자, 이 소문을 들은 형나라 재상은 말하기를 본래 한나라는 진나라를 의리가 없는 나라라고 비방했으면서 진나라와 형제관계의 국회를 맺은 뒤 함께 천하의 제후들을 괴롭히더니 진나라를 배신하고 솔선하여 함국관을 공격했다. 한나라는 중국,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건 여기서 그러니까 한복판, 한중간을 의미하죠. 한중간에 있으면서 따르다가 배반했다가 하여 뒤엎기를 자라니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천하의 제후들과 공모하여 한나라 상당의 10개
성곽을 쪼개어 상당이라는 건 지명입니다. 아까 장평대전 할 때 나왔던 그 상당입니다. 쪼개어 진나라에 바치면서 사과했기 때문에 진나라는 군대를 해산시켰던 것입니다. 무릇 한나라는 일찍이 진나라를 한번 배신함으로써 나라는 협박당하여 영토는 침략되고 군세는 약해져서 지금과 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못된 간신들의 엉터리 같은 의견을 듣고 사실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인데, 비록 지금에 와서 간신 몇 사람을 처형한다고 해서 한나라가 다시 강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지금 조나라가 사조를 모아 진나라를 치고자 하여 사신을 보내 진나라를 공격하는데 필요한 길을 빌려달라고 하는 모양인데, 진나라를 정벌하고자 하는 형세를 잘 살펴보면 반드시 한나라를 먼저 친 뒤 다음으로 진나라를 공격할 것입니다. 또 신이 들은 바에 따르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가 시리다고 했습니다. 순망치 아니죠. 우리 진나라와 한나라는 걱정을 해도 함께 하여야 됨은 상황으로 미루어 환하게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한나라를 공격하려 했을 때 위나라에서 진나라로 사신을 보내 그 사신을 한나라로 보낸 일이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 임금이 신이사를 이곳으로 보냈는데도 만나주시지 않으니 좌우측근 신하들이 아직도 앞서 간신들이 농간을 꾀하던 그대로를 밟고 있어서 한나라를 다시 영토를 잃게 하는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울 뿐입니다. 신이사가 만약 임금을 배알하지 못한 채 그대로 돌아가 복명한다면 진나라와 한나라의 국교는 반드시 끊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사가 이건 한나라 왕한테 얘기하는 건데요.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냥 요약하면 쉽죠. 이것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니들이 지금 입장을 어디 정할까 되게 고민하고 있는 모양인데 진나라한테 붙어라 아니면 처맞는다, 뭐 그런 말이죠. 니들은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먼저 처맞아 뒤질 거다 라는 말이지. 자, 신이 이곳에 사신으로 온 것은 진나라 임금의 환심을 받들어 이 나라에 이익이 되는 계책을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인데, 어째서 폐하께서는 저를 맞이하는 방법이 이러한지 까닭이 무엇입니까? 신이사는 한 번만이라도 뵙기를 원하니 뵙게 되면 나아가 어리석으나마 신의 계책을 말씀드리고 그러한 뒤에 물러나 극형에 처해져도 상관없사오니 바라옵건대 폐하께서는 잘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신을 이 한나라에서 죽이더라도 대왕께서는 그로 인해서 강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계책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반드시 재앙을 끌어들이게 될 것입니다. 진나라가 군사를 일으켜 진격해올 것이니 한나라의 사직은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지랄해도 넌 날 못 죽이겠지. 나라 망할 테니까 라는 얘기죠. 자, 신이사의 시체가 한나라의 저작거리에 매달리게 된다면 그때는 비록 신의 오묘한 계책을 살펴보려 해도 이미 얻지 못할 것입니다. 먼 국경지대는 침범당할 것이고 나라의 도읍은 성문을 굳게 닫고 지켜야 할 것이며 적군의 복소리와 대령이라는 건 징이겠죠. 징소리에 귀가 따가워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신의 계책을 쓰려고 해도 이미 늦을 것입니다. 또 한나라의 병력이 허약하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알고 있는 처지인데, 존만한 새끼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도 지금 다시 강국인 진나라를 배반하고 있습니다. 무릇 성을 버리고 싸움에 진다면 신변의 주위에 있는 자들이 반란 일으켜 반드시 성을 습격할 것입니다. 성이 함락되면 반드시 민중과 군졸과 무기는 흩어질 것이고 민중과 무기가 흩어지면 군사는 없어지고 맙니다. 만약 성을 굳게 지키고 있는다면 진나라는 임금이 계신 도읍을 포위할 것이고 길을 막아 통하지 않게 되면 계획을 수행하기가 어려우며 그 정세로는 반드시 살아남기 어렵게 됩니다. 지금 좌우 측근에 있는 참모들의 계략은 치밀하지 못하니 폐하의 깊은 헤아림이 있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만약 신이사의 의견이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아무쪼록 대왕의 어전에서 충분한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바라고, 그렇게 한 뒤에 처벌을 받기에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진나라의 왕은 어떠한 음식을 먹고 마셔도 맛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어디를 구경해도 즐거움을 느끼지 못한 채 생각은 오로지 조나라를 쳐서 빼앗는 것뿐입니다. 니들을 제일 먼저 멸망시키지 않을 테니까 일단 나와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 라는 거죠. 신이사를 보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한 것이니 아무쪼록 가까이에서 뵙도록 허락하시어 빨리 폐하와 계책을 의논하기를 바랍니다. 만약 지금 신을 만나지 않으시면 진나라는 한나라의 신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되면 진나라는 반드시 조나라에 대한 문제는 버려두고 군사를 한나라로 향할 것입니다. 그러니 폐하께서는 다시 한번 지금의 일을 잘 살펴 신에게 재계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공해 주세요. 제고해 주세요. 여기까지가 존한인데요. 존한. 일단 존한은 이제 뒤쪽에 만약에 이사의 상소문이 이 상소문에 대한 조난편에 대한 답신이 맞다 그러면 조난은 확실히 이제 한비자가 썼다고 얘기할 수는 있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한비라고 직접 나오니까 이름이. 근데 좀 미심쩍습니다. 초견진도 그렇고 조난도 그렇고 조금 미심쩍은 게 이사의 상소문은 그렇다 치더라도 왜 본편에는 신비라는 자기 이름이 안 나올까? 한비잖아요. 한비자의 이름이 이제 비잖아요. 비. 한비란 말이야. 성이 한이고 시가 한이죠. 시가 한이고 이제 이름이 비인데 명이 비인데 그럼 보통 이제 자기를 지칭할 때는 신비 같이 이제 신 누구누구는 예를 들면 저 같으면은 신 달마시아는 신 상민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근데 여기 그런 말이 없어요. 본문에. 왜 그럴까? 한비가 썼기 때문이 아닐까? 아니면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걸까? 잘 모르겠네. 일단은 초견진 편은 한비가 쓰지 않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양이고 조난 편의 경우에는 저는 뒤쪽에 이사의 상소문 때문에 잘 모르겠네요. 처음에는 좀 이게 한비가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뒤에 이사의 상소문을 보면은 이건 또 한비가 쓴 걸 같기도 하고 그렇네요. 근데 뭐 일단 저는 이제 역사책 읽으려고 지금 이걸 읽는 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은 그 난원 편인데요. 난원 편인데 난원도 좀 그렇게 길진 않은데 일단 오늘 제가 초견진하고 그 다음에 조난편을 읽으면서 초견진 편하고 조난편을 읽으면서 충분히 많이 목을 썼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오늘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제가 마흔에 갔다 온다고 다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다음 주 수요일은 집에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일에 그 난원부터 읽도록 하죠.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맹자를 전부 다 읽고 이번에는 한비자 읽고 있습니다. 한비자.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